이미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다음 시간에 시험을 못 볼 것만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알려드린 다음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 이 부분들이 시험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할 내용도 시험에 포함된다. 근데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선생님 작업에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스킨 리터치라는 인물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나요? 네. 그래서 주파수 분리라는 걸 들어본 적 계신가요?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봤나요? 오, 우선 되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파인아트 할 때까지는요, 파인아트만 할 때는 주파수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인아트에서는 그 정도 섬세하게 디테일 있게 지우지 않았어요. 결정지를. 네. 인물이라고 하면 저희는 도자기 피부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도자기 피부를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주파수 분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인물에게 쓸 게 아니라 제품에서 결정지를 곤란하게 할 때 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물 도자기 피부로서 주파수 분리라는 게 유명해졌지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이 모르니까 그죠? 저도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광고 사진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학습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아는 것만 하겠다였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4개월 안에 저 밖에 있는 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려면 뭔가 신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파수 분리를 저도 학습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파수 분리를 하게 되면은 결정집의 그런 결과물이 달라질 거예요. 우선은 개념적으로 주파수 분리라는 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선생님. 사실 왜 주파수 분리라고 했냐면 빛이 주파수잖아요. 빛이 주파수이니까. 주파가 낮은 주파가 뭐예요? 파란색. 주파가 높은 게 저게 빨간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시간성을 가질 때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고주파, 주파수가 높다라고 부르고 시간에 의해서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저주파 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색깔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대입을 시켜보면요 질감과 색감을 나눠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결정집을 지우려고 하는데 검버섯을 지우려고 하는데 즉 색감을 지우려고 하는데 주름이 걸리네요. 즉 질감. 네. 그러니까 또 주름을 지우려고 하는데 색감이 거슬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결정음식을 없애겠다가 주파수 분리예요. 주파를 분리하겠다. 그러면 고주파가 질감인지, 저주파가 색감인지, 저주파가 색감인지, 고주파가 질감인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답을 다 얘기하긴 했는데, 저봐요. 선생님 제 코에서 시간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파수를 분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 피부의 질감이 빠르게 변할까요? 색감이 빠르게 변할까요? 어떻게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색감이? 모공이 있으니까 질감이 빠르게 변하겠죠. 그죠? 그렇게 연상되지 않아요? 피부 톤은 비슷하게 갈 거잖아요. 그런데 질감은 얼마나 모공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고주파는요 질감을 의미한다. 저주파는 색감이다. 근데 선생님 고주파 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질감을 설명하려고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질감이 주파수가 높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레이어가 쌓여지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분리를 할 거잖아요. 뭘로? 질감이랑 색감을 분리할 건데 이미지에서 색감이 아래, 위에 질감 이렇게 분리를 할 거고요. 이건 분리만 한 거거든요. 실제 작업은 이 사이에서 할 거예요. 질감과 색감을 이미지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작업은 이 사이에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색감을 컨트롤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1차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감 이런 식으로 일은 진행이 되는데 작업을 할 때 또 3가지 정도 여기도 제가 한 6가지 하다가 우리 쌤들이 나머지는 안 쓰길래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냥 번앤다치라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는데 우선은 3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정통적으로 그 뭐라 그러나 주파수 분리라는 거 라소 툴을 쓰는 거예요. 도구 뭐예요? 선택 툴이죠. 그 부분만 선택해서 뭘 하냐면요 그립하게 이러는 방식이에요. 그 부분만 선택해서 그립하게 피부톤이 고르게 되니까 색감을 하는 거잖아요. 피부톤이 고르게 되니까 와 도자기 피부처럼 보이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질감이 블러가 되면 어떻게 있어요? 사진이 뭉개졌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러를 라소 툴을 하려고 하니까 세세한 부분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믹서 브러쉬라는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믹서 브러쉬는요, 우리 이 워크스페이스를 뭘로 설정했나요? 포토그래피로 설정했잖아요. 여기에 없어요. 믹서 브러쉬는 수채화 물감 브러쉬예요. 그래서 페인팅에 있거든요. 걔네들 불러와서 쓸 건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죠. 우리가 아는 브러쉬에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물방울. 우리 물방울 있는 툴이 뭐였나요? 물방울 있는 툴? 물방울 있는 툴. 블러. 제가 그때 그러지만 편지를 쓰다 눈물을 흘리면 물이 젖어가지고 글씨가 흐릿해져 이러잖아요. 블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믹서 브러쉬는 블러를 하는 툴이에요. 어떻게 블러를 한다고요? 칠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저 블러 툴이랑 다른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저 친구는 이미지를 블러를 시키는데 얘는요 비어있는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옵션이 더 많고 색깔도 섞어서 할 수 있고 막 등등등 그래요. 그래서 이 믹서 브러쉬로 우리가 결국 뭐예요? 블러를 쓰겠다. 믹서 브러쉬로 블러를 하겠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진짜 말 그대로 수채화 물감이거든요. 색깔도 쓰고 물도 쓴다. 여기서 물을 의미하긴 한데 물을 써서 흐릿하게 하겠다인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릴 때는 물감 찍은 만큼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쓰던 툴 브러쉬를 써서 할 거예요. 근데 브러쉬를 써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l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피부에서 선택해가면서 하겠다라는 그냥 보통의 블러를 쓰긴 하는데 Alt 눌러서 내가 원하는 왜냐면 피부에 얘네들이 블러가 뭐예요? 얘랑 색깔이 달라가지고 자국이 생겨있는데 비슷하게 만드는 형태잖아요. 그럼 그 색깔을 쓰기 위해서 Alt를 눌러서 하겠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가지고 종합해서 다 크게 하면서 주파수 분리를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보시면 지금 같은 폴더에 보시면 주파수 분리 안에 이런 거 있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옷에 Y 달렸어요? 이거 주파수 분리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주파수 분리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이 구겨져 있네요? 구겨져 있어요. 주파수 분리로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다크서클. FS가 그 프리퀀터스 세퍼레이션. FS가 주파수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그걸 가지고 다크서클 지운다라는 게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이패스로도 지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겠고요. 우선 분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 열어보세요. 스케일 펀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다 배워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시간으로는 안 될 것만 같아가지고 시험은 그리고 소연쌤도 아까 그 파트들을 못 들었으니까 시험에 들어오는 파트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 살짝 하고
네, 주파수 분리 한 번 더 하면서 계속 그 아까 폴더에 있는 이 내용들은 주파수 분리를 계속 할 거거든요. 갑시다. 선생님 레이어가 몇 개 필요할까요?